자, 오늘은 지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질조사는 지질학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만 그냥 접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질학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겁니다.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100번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암석을 쳐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질조사는 경험이 중요한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밖에서 하지 못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질조사에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야외조사인데요. 이 야외조사가 모든 지질조사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지올로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그 지역의 문헌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때 문헌조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선행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어떠한 지질학적인 논문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은 부산에 지질공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특히 이제 유명한 데가 태종대, 다대포, 송도 이런 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야외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외조사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지질학이기 때문에요. 선행 연구를 해서 이 야외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실제로 야외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야외로 나가면요, 노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두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말하면은 드러나 있는 어떤 돌, 드러나 있는 지층이란 얘기인데요. 이때 노두라고 하면 거창할 것 없고요. 떨어져 있는 암석 말고, 그러니까 벽에서 굴러 떨어진 어떤 전석 말고는요, 지질학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노두라고 합니다.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암석, 지층을 통칭하는 게 바로 노두고요. 이때 노두 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주향과 경사입니다. 어떤 지층의 자세라고 얘기해요. 주향과 경사를 잰다는 거는 자세를 구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향과 경사를 지층이 나온다, 층리가 나온다면 반드시 재어줘야 되는 거고, 단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향과 경사를 반드시 재어줘야 됩니다. 자, 자세를 재는 주향 경사를 하고 난 뒤에는요, 이 암석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니까 표본을 채취합니다. 이때 표본이라고 하면요, 샘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주먹 크기 정도를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채취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화학 분석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박편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걸로 표본을 채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표본 이거 채취는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밖에서 암상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노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GPS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찍었다는 거, 어느 지역에 어떠한 지질 구조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 무슨 표본을 채취해 갔는데 어느 곳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되고요. 표본 채취를 할 때는 보통 해머를 쓰기도 합니다. 해머라고 하면 망치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 손잡이 부분이 나무죠. 하지만 지질학에서 쓰는 해머는 이게 전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해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향 경사를 잴 때는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나침반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요. 요거 곧 배울 겁니다. 자, 노두 조사를 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암상 기재를 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질 조사를 나가게 된다면 아마 지질학과에 진학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때 보면은 노선 지질도를 작성을 합니다. 노선 지질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질도의 기본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외에서 빠르게 스케치를 하는 거거든요. 노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드러나 있는 어떤 골짜기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절벽 부분이겠죠. 절벽이 드러나 있는, 그래서 노두가 드러나 있는 그 부분을 따라서 어떤 암상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헌조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야외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노선 지질도들을 이어주거든요. 이 이어주는 게 바로 지질도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노선 지질도를 작성을 하고 지질도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평면은 알겠으니까 그 깊이 부분, 그러니까 단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질 단면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 단면도가 작성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지질 아니고 주상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야외 조사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노선 지질도 작성까지는 야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단면도 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상도 작성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야외조사 나갈 때 꼭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삽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흙 정리도 필요해서 삽도 필요하고요. 가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낫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질학과 학생들이 간혹 노두 조사를 하고 이제 논문을 쓰러 다닐 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등산복에 이제 햇빛에 타면 안 되니까 마스크도 끼고 이제 모자 쓰고, 그래서 누군가가 불렀는데 망치 들고 있고 칼 나오고 삽 나오고 그다음에 막 돌덩어리들 막 들고 다니면 굉장히 오해가 받기 쉽거든요. 그런 아무튼 지질학과에 진학을 했다 하면은 그런 해프닝들은 졸업 전에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향과 경사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주향과 경사를 조사하는 툴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주향과 경사를 조사하는 툴은 바로 무엇이냐면 툴은 클리노미터입니다. 클리노미터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향과 경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향, 그 다음에 경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향부터 볼게요. 자, 주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향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향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물을 채우면 찰랑찰랑찰랑 찰 거 아니에요. 물을 채웠을 때의 그 수면이 바로 주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수평인데요. 사실 수평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서 수평을 찾기가 어렵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주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부분, 자, 그냥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수평이라고 하면은 이 면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여기가 좀 더 잘 보일까요? 수평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요게 더 잘 보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줄여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쪽으로 경사를 칠까요? 경사가 져 있는 상황에서 요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는 상황에서 주향을 찾으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이때 수평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요건가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수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찰랑 했을 때의 그 선, 이 선 있죠? 찰랑 했을 때 나오는 그 선이 바로 주향선입니다. 이 주향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가 경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수평면, 그러니까 이 주향선이 실제로 진북과 차이 나는 정도를 바로 주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향을 볼 때 보면 우리 클리노미터라고 해서 나침반 같은 걸 들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을 드는데, 나침반, 그러니까 자침이 가리키는 곳을 이제 가리켜서
그것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북이라고 하면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으로 측정을 하는데 왜 진북일까요? 나침반으로 측정하면 우리 원래 자북이 나오죠. 그죠? 나침반을 따라가면 진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북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북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위치마다 전부 다 편각이 다르고 자북이 다른데 이거를 한 종이 안에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편각 보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북과 진북이 차이 나는 정도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각 보정을 통해서 진북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진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몇 도, 주향은 몇 도다 라고 해주시면 되지만, 실제로 대학 가서 조사를 할 때는 그 조사한 그대로 만약에 주향과 경사를 구해서 이렇게 지질도를 그리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편각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클리노미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요즘은 이런, 원래 예전에는 이런 쇠도시락 같은 크기의 쇠필통 같은 되게 무거운 클리노미터를 썼었는데, 이건 좀 비싼 거고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예쁜, 네, 좀 예뻐요. 예쁜 클리노미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문제에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쇠도시락 같은 걸 쓰거든요. 이때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동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동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위화감 가지지 말고, 이 동서가 바뀌어 있는 이유는 그냥 바로 기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재할 때 이건 그대로 만약에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북동이라 읽어주시면 되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고요. 북동이니까 뭐예요? 요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주향 같은 경우에 읽는다 하면은 숫자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바깥쪽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고, 이 방향을 써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만약에 북동쪽으로 해서 60이다, 60도 가량 북쪽에 진북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60도가량 비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향은 써줄 때, NS법으로 써줄 때 방향 안에 이렇게 주향의 숫자가 들어오게 되죠.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경사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주향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사를 할 건데요. 주향과 경사는 서로 수직관계입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수직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입체 도형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요. 자, 여기서 주향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을 찰랑찰랑 해줍니다. 찰랑찰랑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면이 바로 주향 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방향 있죠? 이 방향이 바로 주향 방향이 됩니다. 네, 주향 방향이 되는데요. 경사는 주향의 수직입니다.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되고요. 네, 수직이 돼야 되고, 이때 지금 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요 방향이 있죠? 빗면의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바로 경사 방향이고요. 경사 방향이고, 우리 주향면과 그 다음에 경사 사이에 각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각도를 경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경사 조금 더 봐줄게요. 주향만 해주면은 경사는 쉽습니다. 자, 주향의 수직인 게 바로 경사고요. 그 다음에 클리노미터에서 안쪽 눈금을 읽습니다. 안쪽 눈금을 읽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써줍니다. 30도 NE. 요런 식으로. 경사는 숫자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써줍니다. 그리고 경사는 0도에서 90도. 90도 경사가 최대고요. 네, 여기까지 주향과 경사였는데 이제 표시하는 방법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수평층.
수평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평이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 가로 세로가 똑같은 십자로 해주시고 동그라미를 밖에 씌워주거나 혹은 가로 세로 똑같은 십자로 그려주시면 수평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향이 동서고요. 동서고 그 다음에 경사가 20도에서 북쪽 방향으로 20도 져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향선부터 그려주세요. 동서였죠? 동서고요. 그 다음에 경사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짝대기는 너무 길게 표시 안 되게 그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수직층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직층은 수평층하고 다르게 주향을 길게 표시해 주시고 경사를 이렇게 네, 짧은 십자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예시는요. 만약에 주향이 남서쪽으로 45도의 주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북서쪽으로 45도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남서쪽이니까 4에서 이쪽 부분이죠.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니까 여기 이 주향 위에다가 4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5도 이거 표현해 주시지 마시고요. 숫자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경사는 북서였죠? 북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경사 45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단층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단층은 굉장히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볼드한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딱 봐도 아, 이게 굵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단층인 것 같은데 발견은 되지 않았고 추정되는 단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단층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곡입니다. 스곡에서 배사와 향사 있죠. 자, 배사는 경사가 어땠어요? 볼록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주향이 있으면요. 볼록하다고 해서 경사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지금 벌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향사는 모이죠? 모이는 방향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이렇게 화살표가 모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전층 한번 봅시다. 자, 역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있으면 뒤집어졌다라든 낚싯바늘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향과 경사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한 이유는 바로 지질도 때문에 한 거죠. 지질도 부분 하이라이트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질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으로 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고선은 보통 점선이고요. 점선이고 지층 경계선은 실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알 수 있는 거 지질도를 처음에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리기 위한 베이스인데요. 네, 일단은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봐 있으면 자, 등고선에서 고도가 어디로 낮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고도가 어느 방향으로 낮아지죠? 지금 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낮아지는 방향, 이 방향이 결국에는 경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사 방향이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질도를 해석할 때에 중요한 거 바로 주향을 찾아야 됩니다. 주향 방향은 어떻게 찾냐? 주향 방향을 찾는 방법은요. 바로 지층의 경계선과 그 다음에 동일 높이의 등고선의 교점의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등고선이 있죠. 등고선 300과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과 그 다음에 등고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층 경계선과 300이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300, 동일 높이의 300의 등고선과 이 라인이 만나는 점 있죠. 이거를 이으면 바로 이게 주향이 되는 겁니다. 주향. 자, 그러면 요것도 보면요. 자, 그러면 또 주향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300에서 구했으면 이제 300을 구하면 안 되고요. 2층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죠. 2층에서 이제 다른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보면은 이 선과 200 있죠. 200의 선, 그 다음에 여기도 200의 선 끄면 네, 요것도 바로 주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주향인데요. 자, 요거를 평면으로 일단 나타내 보면, 자,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요 위에 게 300m고요. 300m, 그 다음 밑에 게 200m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300m에서의 주향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00m에서의 주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게 같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지금 요런 식으로 내려가죠. 경사 방향이 어떻습니까?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주향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결국에는 고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향 방향 나오고 경사 방향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면 결국에는 우리 이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간상 요 예시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다음 영상으로 넘기고요. 자, 평면도에서 단면도 가는 거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네,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 0번인데요. 바로 평면도와 단면도,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주향의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주향의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경사 각까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경사를 구하라 하면 구하시면 되겠고요. 경사의 방향을 보통 묻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경사 각은 구하는 게 안 나올 거고요. 아마 경사 방향까지만 나올 겁니다. 경사 방향을 대략적으로 찾아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요즘 문제의 추세가 지질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네, 측점을 안 구해줍니다. 이때 말하는 측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결국에 우리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지질도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자를 건지입니다. 이렇게 자를 건지 혹은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를 보는 건데, 이 측점에 따라서 이 평면도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단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그려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될 경우에는 측점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몇 년의 추세를 보면은 꼭 제시는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친절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직접 찾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주향의 수직한 경사 방향으로, 꼭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소리는 아니고, 주향의 수직한 경사 방향으로 긋는 게 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정신건강이 굉장히 이로운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면 꼭 굳이 경사 방향으로 그을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지질 구조가 한눈에 드러날 수 있게끔 측점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측점을 하셨으면 이제 지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단면도를 나타낼 때 이 지형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지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결국에 등고선과 그 다음에 측점의 교점을 이렇게 만나는, 등고선과 측점이 만나는 점을 쭉 내려서 그 해당하는 높이에다가 그어주면서 지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측점 아랫부분에 측점을 포함해서 그 아랫부분에 이제 등고선과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의 교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과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 간의 교점을 표시를 해서요, 이어주시면 바로 단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예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